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가 고급 일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딸의 상견례 자리, 성현은 사돈댁 부인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25년 전 갓 태어난 딸을 버린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신의 전처였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으로 부유한 남편 옆에 앉아 있는 그녀. 성현을 마치 낯선 사람 보듯 차갑게 대하는 그녀. 혼자 딸을 키우며 지옥 같은 25년을 보낸 성현의 가슴 속에서 증오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결혼하려는 남자가 바로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사연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귀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어떤 공간에 닿고 있나요? 계신 곳을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 하루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 머물기를 온 마음 다해 빌겠습니다. 성현은 아침 일찍부터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회색 재킷을 입어보다가 또 벗었습니다. 55평생 이렇게 옷 한 벌 고르는데 머뭇거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민의 상견례 날이었으니까요. 아빠 뭐해요? 벌써 세 번째 갈아입는 거 아니에요? 지민이 방문을 살짝 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행복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지민은 2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소녀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아니다. 그냥 오늘 날씨가 어떨까 싶어서. 성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결국 처음 꺼냈던 네이비 정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돈을 만나고 딸의 결혼을 정식으로 논의하게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도윤 씨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까? 성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도윤을 몇 차례 만났을 때 그 청년의 예의 바른 태도와 성실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30살의 변호사라는 직업도 든든했고 무엇보다 지민을 대하는 그의 다정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런 아들을 키운 부모라면 분명 좋은 분들이겠지. 성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민이 조수석에 올라타며 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긴장했어요? 아니, 전혀. 아빠가 뭐가 긴장돼? 거짓말, 손에 땀 나는 거 다 보여요. 지민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성현은 딸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이 작은 손을 25년 동안 혼자 잡아왔습니다. 아내 없이, 돈 없이,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민아, 응? 너 정말 행복하니? 지민은 잠시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 대답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성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일식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이 예약해 놓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입구부터 품격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성현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가구 공방을 운영하는 자신과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도윤이 우리 편하게 하려고 조용한 곳으로 잡았대요. 지민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는지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성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딸과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된 룸은 2층 끝자리였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성현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떨릴 이유가 없는데 가슴 한편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여기에요.
도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지민 씨, 어서 오세요. 그래, 우리가 먼저 온 건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안에 계세요.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현은 지민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룸 안쪽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60대의 단정한 인상의 신사였고 그 옆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성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성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의 인사말도, 지민의 목소리도, 식당의 은은한 음악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현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이미정. 25년 전 그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 갓 태어난 딸과 70만 원짜리 병원비 청구서만 남겨두고 떠난 여자. 성현이 평생 저주하고 증오해온 여자가 지금 그의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우아한 크림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허름한 원룸에서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사채업자들 앞에 떨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성현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잠깐 동요가 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떨리는 눈동자, 창백해지는 얼굴. 하지만 미정은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선 사돈을 대하듯 담담한 표정으로 성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도윤의 어머니 이미정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성현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증오가 한꺼번에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빠, 지민이 이상한 기색을 느꼈는지 성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성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은 채로 미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현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성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정의 옆에 앉은 남자,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밝게 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진호입니다. 허허, 긴장하셨나 보네요. 편하게 앉으시죠. 진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지민이 성현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성현은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성현만이 알아챘습니다. 예비 사돈께서 가구 공방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일이라니 정말 멋진 일이시네요. 진호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며 말을 건넸습니다. 성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 미정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성현을 피하듯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척, 물잔을 만지작거리는 척, 남편에게 뭔가 속삭이는 척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덜미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약혼녀 강지민입니다. 도윤이 지민을 소개했습니다. 지민이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미정의 눈빛이 지민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정은 급히 냅킨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현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갓 낳은 딸을 단 한 번 안아보고는 사라져버렸던 그 여자가 지금 훌쩍 자란 딸을 보며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윤 씨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더운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룸 안은 오히려 쌀쌀할 정도였습니다. 성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주문을 할까요? 도윤아,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주문해라. 진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메뉴판을 펼치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25년 전 그날 밤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산후조리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의 그 참담함. 접수대 직원이 건넨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민이를 잘 부탁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작 21글자. 그게 2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성현은 그날 밤 갓난아기를 안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코스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성현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미정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정은 이제 조금 진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진호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중년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성현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저 여자는 행복했구나. 나와 지민을 버리고 저렇게 잘 살았구나.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일식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하지만 성현은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입맛이 없으신가 보네요. 혹시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진호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성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계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민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요? 진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도윤과 지민이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희는 부모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도윤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진호가 성현을 향해 웃으며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현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말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안 됩니다.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성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성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정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야.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현은 테이블을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저 여자를 알아요. 너무나 잘 알지. 25년 전 갓난아기를 버리고 도망친 여자를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지민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들이 덜컹거렸고 물잔이 넘어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절대로. 성현은 지민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나요. 아빠. 지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성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을 이끌고 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의 당황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성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성현의 눈앞에는 미정의 그 차가운 눈빛만 어른거렸습니다. 자신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던 그 눈빛. 마치 자신과 보낸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지민을 낳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지워버린 듯한 그 태도.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성현은 차 옆에 기대어 섰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지민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성현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딸의 얼굴. 미안하다, 지민아, 아빠가 미안해. 성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만은 안 된다, 절대로.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성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25년 만에 마주한 과거는 성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민은 자기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성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복잡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듯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움, 증오. 25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성현은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정, 내가 거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작업실 한쪽 구석에는 미완성된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의 결혼 선물로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성현은 대패를 들어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나무가 깎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우아하게 미소 짓던 모습, 진주 목걸이가 빛나던 목선, 남편 진호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던 그 손, 그 모든 것들이 성현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잘 살았구나. 나와 지민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오전 9시쯤 지민이 작업실로 내려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 앞에 섰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어젯밤 일은 뭐였어요? 성현은 대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했던 말 그대로야. 도윤이 어머니를 안다고 했잖아요. 대체 어떻게 아는 건데요? 성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패를 내려놓고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아, 저 정말 도윤이랑 결혼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반대하시면 전 어떻게 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의 저런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아, 아빠 말 좀 들어라. 도윤이는 좋은 사람이야. 그건 아빠도 인정해. 하지만 그 집안과는 안 돼. 왜요? 대체 왜 안 되는데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네 부모님이 뭘 잘못했어요? 아빠가 왜 저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성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 여자가 내 엄마라고, 너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아, 아빠를 믿어라. 그냥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유도 없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지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현은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것만은 안 돼. 지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원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작업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성현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성현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작업실 한 구석에 놓아둔 소주를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쓰디쓴데도 계속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과거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그때 성현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부도를 맞았고 그 빚이 고스란히 성현에게 넘어왔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신혼 2년 차였던 성현과 미정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던 미정은 그때마다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성현 씨, 우리 어떡해요? 저 사람들이 자꾸 와요. 미정이 배를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성현은 아내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우리 아기 무사히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그건 빈말이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지민이 태어난 날은 1월 15일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미정은 16시간의 진통 끝에 딸을 낳았습니다. 성현은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딸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예쁘게 커야 한다. 하지만 그 행복은 3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미정은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갓 낳은 아기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몸으로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성현은 미쳤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친정에도 가보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 후 2개월쯤 지났을 때 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성현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성현은 그저 지민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낮에는 가구 공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지민을 돌봤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달래고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성현은 소주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밤은 깊어갔고 성현의 고독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갑자기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도윤과 지민이 같은 엄마를 둔 남매는 아닐까? 미정이 지민을 낳기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도윤을 낳았다면? 성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성현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도윤은 30살이고 30년 전에 성현과 미정은 당시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연애 중이었습니다. 미정이 도윤을 낳았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잠시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남매가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의 아들과 지민이 결혼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과거를 용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정이 저지른 배신을 인정하고 그녀가 만든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 성현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성현은 빈 소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했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작업대에 엎드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미정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25년 전에 그 얼굴이 아니라 어제 본 우아하고 차가운 얼굴. 그 얼굴이 성현의 마음을 도려냈습니다. 이미정, 너를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성현의 중얼거림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현은 작업대에 엎드린 채로 잠들었다가 정오가 넘어서야 깼습니다. 목덜미가 뻐근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술이 깬 머리는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작업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해 보이는 햇빛이었지만 성현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핏발선 눈, 거칠게 자란 수염, 주름진 이마. 55의 나이가 하루아침에 60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2층에서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이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성현은 한숨을 내쉬며 작업실을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김치, 계란말이. 지민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현은 혼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삼키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성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현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현의 손이 굳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성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정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도윤이한테 들었어요. 성현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전화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할 말 없어. 끊을게. 성현 씨. 미정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성현은 전화를 귀에서 때려다가 멈췄습니다. 지민이 생각해서라도 만나줘요.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지민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지민이를 생각한 적이나 있었어? 성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있었어요. 지민이와 당신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미정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현은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에서 만나요. 부탁이에요. 미정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성현은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만나겠다고 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금했던 겁니다. 왜 떠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지민을 정말 생각이나 했는지, 25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성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과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미정이 사라진 그날 이후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성현은 갓난아기 지민을 안고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혼 때 함께 샀던 작은 소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지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겁니다. 성현은 서둘러 분유를 탔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너무 미지근해도 안 되고 미정이 하던 걸 봤지만 막상 해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지민아, 잠깐만, 아빠가 지금 만들고 있어. 지민은 계속 울었습니다. 성현은 우유병을 손등에 대어 온도를 확인하고 지민에게 물렸습니다. 지민은 울음을 그치고 열심히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성현은 울컥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엄마 없어도 아빠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했고 지민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아버지는 빚 때문에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성현은 지민을 업고 일터로 다녔습니다. 가구 공방 사장님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성현의 사정을 듣고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현은 지민을 업은 채로 나무를 깎고 사포질을 하고 옮겼습니다. 지민이 울면 잠깐 일을 멈추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이 돌이 되던 날 성현은 작은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잔치를 해줄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케이크만큼은 사주고 싶었습니다. 지민아, 돌 축하해. 성현은 지민 앞에 케이크를 놓고 불을 켰습니다. 지민은 촛불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케이크를 움켜잡았습니다. 크림이 얼굴에 잔뜩 묻었습니다. 하, 우리 지민이 먹보네. 성현은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에 미정이 없다는 게, 엄마가 없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미정아, 보고 싶다. 우리 딸 돌인데 왜 여기 없니, 왜? 그날 밤 성현은 지민을 재우고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미정을 찾지 않겠어. 다시는 그 여자 생각하지 않겠어. 지민이만 생각하고 살겠어.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자라면서 미정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웃는 모습, 눈을 깜빡이는 습관, 밥 먹을 때 입을 삐죽거리는 버릇. 모든 게 미정과 똑같았습니다. 지민이 5살이 되었을 때 유치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왔지만
지민은 아빠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엄마 없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성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지민에게 엄마가 우리를 버렸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엄마 만날 수 있어요? 응,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지민이가 많이 크면.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민은 26이 되었습니다.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립했습니다. 성현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만났습니다. 처음 지민이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성현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만나고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성현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지민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구나. 엄마 없이 자란 지민이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구나. 하지만 그 모든 기쁨이 상견례 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성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미정,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타난 거야? 성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성현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에 앉아 있어도 나무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패를 잡았다가 놓고 사포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녁 6시 성현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증오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왜 차려입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현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저녁의 한강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고 강물은 검게 일렁였습니다. 반포대교 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미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성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왔어요? 미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성현은 미정 옆에 섰습니다. 둘은 나란히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만이 쌩쌩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할 말이 뭔데? 성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게 전부야? 25년 만에 할 말이 고작 미안하다는 거야? 성현이 돌아서서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정도 천천히 성현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미정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해. 왜 떠났는지부터. 성현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전 지민이를 낳은 다음 날 밤 사채업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빚을 안 갚으면 당장 죽이겠다고. 나한테 선택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죽는 걸 보든지 아니면. 미정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성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가든지. 성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최진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아줄 테니 자기랑 가자고 했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살아야 지민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떠났어요.
성현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지? 그런 이유로 떠났다고? 날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 아니에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갓 낳은 내 딸을, 사랑하는 당신을 두고 어떻게 떠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성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면 안 됐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그냥 도망친 거야. 힘든 게 싫어서, 가난한 게 싫어서. 아니에요. 미정이 성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성현은 뿌리쳤습니다. 손 떼. 성현 씨, 제발 믿어줘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빗줄기가 두 사람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절대로. 성현은 몸을 돌렸습니다. 미정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성현 씨, 제발. 하지만 성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걸어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정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성현은 귀를 막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미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빗속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우는 모습. 25년 전에도 저렇게 울었을까요? 떠나면서도 저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성현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백미러 속 미정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성현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무너지고 증오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현은 옷이 흠뻑 젖은 채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옷에서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성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마지막 표정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지민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잠깐 나갔다가. 성현은 얼버무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이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현은 머리를 닦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얼른 씻으세요. 그래야겠구나. 성현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물줄기가 몸을 적시는 동안 미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현은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뜨거운 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가슴속은 차가웠습니다. 거짓말일 거야. 분명 거짓말이야. 하지만 미정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눈물, 절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정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미정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성현 씨, 내일 다시 만나줄 수 있나요? 끝까지 들어줘요, 제발. 성현은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도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현은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일을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패를 잡고 나무를 깎는데 자꾸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젠장. 성현은 대패를 내던졌습니다. 공구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성현은 작업대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도윤이한테 들었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성현 씨, 제발 끝까지 들어줘요. 미정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성현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미정의 떨리는 손, 간절한 눈빛, 그 모든 것이 25년 전의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딱 5분이야, 그 안에 다 말해.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날 밤, 최진호는 나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과 지민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성현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고용했어요. 당신과 지민이를 지켜봐 달라고. 지민이가 돌 때, 돌 때, 유치원 입학할 때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성현은 봉투 속 사진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모두 성현과 지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것들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당신들을 지켜봤어요. 미정이 사진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이가 자라는 걸 이렇게 지켜봤어요. 직접 안아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나마 봤어요.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뛰어노는 모습 다 봤어요. 성현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민이 8살쯤 됐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성현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미정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는 직접 다가갈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날 죽도록 미워할 게 뻔했으니까. 지민이도 날 버린 엄마라고 증오할 게 뻔했으니까. 성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고백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나타난 거야? 왜 도윤을 지민이한테 보낸 거야?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건 우연이었어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 지민이를 만나고 온 날 행복하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멋진 여자를 만났다고.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사진을 봤어요. 도윤이 휴대폰으로 찍은 지민이 사진을.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었어요. 25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내 딸이 내 아들의 여자친구였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어요. 그럼 막았어야지. 도윤한테 말했어야지. 못했어요. 도윤이가 너무 행복해했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 행복을 어떻게 빼앗아요.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뻤어요. 지민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며느리로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기적이었죠. 알아요. 성현은 벽을 쳤습니다. 쿵소리가 작업실에 울렸습니다. 이기적이야. 정말 이기적이지. 나도 알아요. 미정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상견례 날 당신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성현이 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잊으려고 했어. 미워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
행복한 얼굴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줬어요. 원하는 건 다 들어줬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성현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사실이에요. 최진호도 알아요. 내가 당신이랑 지민이를 못 잊는다는 거. 그래서 도윤이를 입양했어요. 뭐? 성현이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는 진호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도윤이를 입양하면서 생각했어요. 지민이를 대신해서라도 이 아이를 잘 키우자고, 속죄하자고. 그래서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어요. 더 헌신했어요. 성현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럼 도윤이와 지민이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요. 미정이 성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현 씨, 제발 두 사람 결혼시켜줘요. 내가 빼앗은 지민이의 행복, 이번만큼은 지켜주고 싶어요. 성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의심도 모두 뒤섞여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생각 좀 하게 해줘.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미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성현은 빈 작업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25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성현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민이가 20살쯤 됐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성현이 지민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미정은 어딘가에서 우릴 보고 있었구나. 성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정, 너는 도대체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작업실을 채웠습니다. 미정이 떠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현은 그 이틀 동안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문을 두드리며 걱정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진실일까? 정말 자신을 살리기 위해 떠난 걸까? 25년 동안 지켜본 게 사실일까?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성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지민의 모습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정은 정말 모든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직접. 성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미정의 남편, 그 모든 일의 시작점인 사람을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성현은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 씨, 자네 아버지 회사 주소 좀 알려줄 수 있나? 아버지를 만나시려고요? 그래, 할 이야기가 있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성현은 메모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현은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위압적이었습니다. 성현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최진호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강성현이라고 전해주십시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성현을 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48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성현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8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현은 비서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성현은 이곳이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쪽에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선생님. 진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진호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거친 노동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진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성현은 앉았고 진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왔지만 성현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무슨 용건으로 오셨는지 짐작은 갑니다. 미정 씨한테 들었겠죠. 25년 전 이야기를. 진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미정을 데려간 건지. 성현이 직선적으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저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들과 연결이 있었죠. 그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내가 아름답다고. 성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정 씨는 정말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래서 협박한 겁니까?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사채업자들이 했죠. 저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진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대신 미정 씨를 데려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동의했고 미정 씨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당신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성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미정 씨를 갖고 싶다는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젊고 어리석었죠. 진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정 씨는 울면서 결정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저를 따라가겠다고. 그날 밤 병원에서 미정 씨를 데리고 나와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정 씨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15시간 내내요. 미국에 도착해서도 미정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성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사람을 보내달라고, 남편과 딸을 지켜봐 달라고. 저는 허락했습니다. 왜요? 미안했으니까요. 그리고 미정 씨가 행복해지길 바랐으니까요. 설령 그 행복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라 해도요. 진호가 성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 선생님, 저는 25년 동안 미정 씨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미정 씨는 평생 당신만 생각했어요. 성현은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려고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도윤은요? 도윤을 입양한 이유는 뭡니까? 진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매일 울기만 하는 미정 씨가 걱정되어 제가 미정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자고. 미정 씨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죠. 왜요? 미정 씨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민이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호가 성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를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당시 6살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뛰어노는데 도윤만 혼자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정 씨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도윤에게 뭘 읽고 있냐고 물었죠. 도윤에게 뭘 읽고 있냐고 물었죠. 도윤이 대답했어요. 엄마 찾는 방법이요. 성현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미정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도윤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미정 씨가 도윤에게서 지민 씨를 본다는 걸. 진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곧바로 도윤이를 입양했습니다. 미정 씨는 도윤을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어요. 밥을 먹일 때도 재울 때도 학교에 보낼 때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속죄하려고요? 성현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정 씨는 도윤을 키우면서 지민 씨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선생님,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미정 씨를 협박으로 빼앗아 온 것, 그녀의 인생을 망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걸 왜 이제 말씀하십니까?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도윤과 지민이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엇갈리게 만든 두 가족을 이 아이들이 다시 이어주는 것 같아요. 진호가 성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도윤과 지민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저도 압니다. 미정과 제가 저지른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진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제 아들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25년을 함께 산 제 아들이에요. 그 아이의 행복만큼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성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진호의 말이 옳았습니다. 도윤과 지민은 죄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과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현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빌딩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정이 25년 동안 자신과 지민을 생각했다는 것, 도윤을 키우며 속죄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미정아. 성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정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껐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성현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증오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두렵다는 것을. 지민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결혼을 반대했고 도윤과는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민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도윤의 어머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지민은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 같아 늘 조심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재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가구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설계 도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과 계산서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공구 설명서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지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앨범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다정히 손을 잡은 젊은 남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새겨진 날짜는 1996년 5월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아버지였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지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도윤의 어머니 이미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니 두 사람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1998년 7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빠와 도윤 씨 어머니가 결혼을? 지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집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임신한 미정의 사진. 마지막 페이지에는 병원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옆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기 침대 위에는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지민. 지민은 앨범을 떨어뜨렸습니다. 쿵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저 아기가 나? 그럼 도윤 씨 어머니가 내 엄마? 지민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앨범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그럼 도윤 씨는?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오빠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민은 다시 앨범 맨 앞장에 있던 첫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1996년 5월 사진. 도윤 씨의 생일은 96년 7월이지만 사진 속 도윤의 어머니인 이미정의 배는 불러있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앨범을 쥐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엄마.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믿었던 엄마. 그 엄마가 살아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 엄마는 다 왔는데 혼자 아빠랑만 간 날. 초등학교 운동회 때 친구 엄마가 싸준 예쁜 도시락을 부러워하며 편의점 김밥을 먹던 날. 중학교 때 생리를 처음 시작하고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혼자 울던 날. 모든 순간에 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살아 있었습니다. 지민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반가움, 그리움, 원망, 분노, 배신감, 슬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목을 조여왔습니다. 왜 떠나신 거예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지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그 우아한 여인. 크림색 투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앉아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낳은 엄마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엄마의 얼굴과 상견례 날 봤던 엄마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봤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지민은 엄마를 안고 있는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민은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아빠, 도윤, 그리고 자신. 네 사람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도저히 풀 수 없는 매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지민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민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새 한강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강물은 검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 지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지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지민은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강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민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민아.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성현은 지민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현은 지민을 안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민아,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저 다 알아요.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니가 제 엄마라는 거요. 성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서재에서 앨범 봤어요. 아빠랑 엄마 결혼 사진, 저 나왔을 때 사진 다 봤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엄마가 누구인지. 성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예요?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지민아, 저 때문이죠? 엄마가 떠난 게 저 때문이죠?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저를 낳고 힘들어서 떠난 거 아니에요? 제가 짐이어서? 아니야. 성현이 지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지민이 울먹였습니다. 성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왜요? 아빠도 힘들었어. 내 엄마를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어. 성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민아, 앉자. 아빠가 다 얘기해 줄게. 성현은 벤치에 앉았고 지민도 옆에 앉았습니다. 성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갓난아기였던 지민을 안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던 그날 밤부터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진 미정. 이유도 모른 채 홀로 지민을 키워야 했던 나날들. 그리고 최근의 일들. 상견례 날 미정을 마주쳤을 때의 충격. 한강에서 만났을 때 미정이 하려던 말들. 작업실로 찾아온 미정이 털어놓은 진실. 사채업자들의 협박, 진호의 제안, 어쩔 수 없었던 선택. 내 엄마는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 우릴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한 거였어. 성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 씨도 만났어.
내 엄마가 25년 동안 우리를 지켜봤다는 것도 알았어. 멀리서. 지민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성현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입양아야. 내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야. 성현은 진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정이 지민을 떠난 죄책감에 도윤을 입양해 키웠다는 것. 친자식보다 더 헌신적으로 사랑했다는 것. 그러니까 너와 도윤은 남매가 아니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지민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희망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성현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아, 아빠도 아직 혼란스러워. 25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아. 성현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어도 미정의 희생을 이해했어도 25년의 세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도 혼란스러워요. 엄마를 원망해야 할지, 불쌍하게 여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침묵했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고요한 이른 아침을 채웠습니다. 아빠. 한참 후에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성현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의 눈은 이제 눈물로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맑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빠도 저도 힘들었지만 엄마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우릴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 했죠? 그것도 지옥이었을 거예요. 성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엄마와 딸로서. 지민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의 축복을 받으면서요. 성현은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을까요? 어느새 지민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다. 성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노력해 볼게. 내 엄마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너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 지민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성현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해는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강변은 아침 햇살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현과 지민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성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두 사람은 강변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밤은 빛 속에서 끝났습니다. 혼란과 눈물로 가득했던 시간은 이해와 평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과거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 한강변에서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현은 지민과 도윤의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미정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5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성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정과 진호의 집에 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알겠네, 가겠네. 다음 날 저녁 성현과 지민은 도윤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2층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민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안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게 될 엄마가. 지민아, 괜찮아? 성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을 보자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와 딸. 25년 만에 제대로 된 대면이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민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벽이. 어서 오세요. 진호가 나타나 어색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성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와 성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도 복잡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다섯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미정은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것은 상견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지민아. 미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이미 붉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5년 동안 내 곁에 없었어. 내가 잘하는 걸 지켜보지 못했어. 아플 때 안아주지 못했고 힘들 때 손 잡아주지 못했어.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봉투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민의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사진, 중학교 사진. 25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엄마. 지민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왜 떠나셨는지.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릴 살리기 위해 떠나셨다는 것.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원망스러워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한테 안기는데 저만 없어서. 중학생 때는 화가 났어요. 왜 나만 엄마가 없나 싶어서. 지민의 고백이었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도 힘드셨다는 거. 지민은 천천히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25년 동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안고 싶어도 못 안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지민이 무릎을 꿇고 미정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도 지옥이었을 거예요. 우리랑 다른 지옥. 미정은 지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요? 이해해요, 엄마. 지민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파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해요.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지민이 말했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곁에 있어 주세요. 25년 동안 못한 만큼. 그럴게, 꼭 그럴게. 미정이 지민을 안았습니다. 지민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오랜 포옹이었습니다. 25년의 빈자리를 채우듯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현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엄마를 용서하는 모습을, 25년의 그리움을 조금씩 풀어가는 모습을.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우리 지민이. 성현은 자신도 모르게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안고 우는 미정. 25년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여자.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정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얼려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정은 놀란 눈으로 성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씨. 네. 성현은 미정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릴 살려줘서, 그리고 지민이를 낳아줘서. 성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린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성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25년 만의 접촉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만났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 사이를 흘렀지만 이제는 그것이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정이 평화를 찾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도윤과 지민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와 희망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엉켰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용서,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봄이 왔습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벚꽃이 만개한 거리는 온통 분홍빛이었습니다. 성현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민과 도윤의 결혼식 2주일 전, 두 가족은 다시 한번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파국으로 끝난 그 상견례를 제대로 된 시작으로 다시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준비 다 하셨어요? 지민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다 했어.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아빠도 멋있어요. 지민이 아버지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떨리시죠? 조금, 근데 지난번처럼 나쁜 떨림은 아니야. 성현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행복한 떨림이야.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일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좋은 것으로 덮어 씌우고 싶어요. 성현도 동의했습니다.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도윤의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호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현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정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오늘 정말 예쁘다. 엄마도요, 너무 예쁘세요. 미정이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가시죠. 같은 룸이었습니다. 지난번 성현이 테이블을 내려치고 나갔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테이블을 치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죠. 미안하네. 그때는 감정 조절이 안 됐어. 성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약혼자 어머니가 전철하니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다섯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때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성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성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모인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저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지민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정 씨의 희생을, 진호 씨의 속죄를, 그리고 도윤의 따뜻한 마음을, 성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엇갈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성현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씨, 당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나와 지민이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미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진호 씨, 성현이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도윤을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진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민이, 성현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부족한 게 많았는데도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는 아빠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지민이 울먹이며 일어나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민아.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윤이 미정과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도윤이 성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성현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라면 우리 딸 잘 지켜줄 수 있을 거야. 5사람은 함께 안았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포옹이었습니다. 2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엇갈렸던 세월들, 이제 그 세월들이 하나의 매듭으로 묶였습니다. 아프고 복잡한 매듭이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매듭이었습니다. 성현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민도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미래의 희망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엇갈렸던 세월이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라도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다음에도 따뜻한 사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남겨주시는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